주변에 나를 걱정해준답시고 만날 때마다 뼈 때리는 조언을 쏟아내는 사람 있으시죠? 혹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인가요? 친구가 힘들다고 고민을 떨어놓을 때 내 말 들어봐. 네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어. 라며 정답지부터 꺼내들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데이터가 말해주는 잔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 조언이 날카롭고 정확할수록 상대는 당신을 더 빨리 떠나갑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그래? 라며 억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착하고 나쁜 마음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을 가르치고 교정하려는 그 참을 수 없는 충동 뒤에는 우리 뇌가 숨겨놓은 기묘하고 추악한 심리 구조가 따로 존재하니까요. 오늘 그 가면을 정확히 벗겨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조언에 중독되었는지, 그리고 무너진 관계를 단숨에 살리는 진짜 위로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주변에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마다 척척 답을 내리고 고민을 말하면 해결책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사람. 처음엔 대단해 보이고 든든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고 집에 오면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지고 마음이 초라해집니다. 제 지인 중에 지호 씨라는 50대 초반의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정 많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빛나는 등대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날카롭게 핵심을 짚어주고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자신의 소명이자 선행이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인 성민 씨가 잔뜩 휜 어깨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50대를 앞둔 나이에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당장 나갈 아이들 학원비와 대출이자,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민 씨는 그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야, 나 요즘 진짜 모르겠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호 씨의 눈이 예리하게 반짝였습니다. 사냥감을 포착한 것처럼요. 야, 내 말 들어봐. 네가 그때 그 부서로 옮기지 말았어야 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술이라도 배워봐. 지호 씨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말을 뱉을수록 묘한 쾌감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성민 씨가 원했던 건 그런 차가운 정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많이 막막하겠구나, 고생했다 라는 따뜻한 온기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결국 성민 씨는 굳어진 표정으로 응, 그렇네 하며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지호 씨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은 2번 다시 없었습니다. 지호 씨의 인생에는 늘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조언을 쏟아낼수록 사람들은 숨이 막힌다며 하나둘씩 그와 거리를 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생기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 기묘한 형상에 아주 날카로운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즘적 배품입니다. 겉으로는 상대를 진심으로 돕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사실 진짜 동기는 타인을 구원해주는 멋진 나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옵니다. 상대의 고통이 치유되는 것보다 내가 대단한 해결사로 돋보이는 게 더 중요한 상태죠. 여기에 우월감 편향이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나는 평균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70% 이상이 자신의 소통 능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조언을 쏟아내는 그 순간 우리 뇌는 내가 저 사람보다 우위에 섰다는 우월감을 확인하고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짜릿한 마약 같은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쾌감이 절벽 끝에 선 상대의 감정을 짓밟고 얻어낸 전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심리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결국 배고픈 자존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자존감을 채우지 못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불행을 교정해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듭니다.
사실 지호 씨도 자신의 커리어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극도에 달해 있었습니다. 친구의 실직을 보며 무의식적인 안도감을 느꼈고 그 비겁한 안도감을 조언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로 포장해 쏟아낸 것뿐이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타인의 불행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운 횡포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진짜 위로인지 아니면 내 우월감을 채우기 위한 가짜 위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체크리스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화가 다 끝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진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상대에게 조언을 잔뜩 퍼붓고 나서 내 마음이 뿌듯하고 홀바분하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진짜 위로는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상대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대화의 지분도 확인해 보세요. 상대가 고민을 말하는 동안 내가 말을 더 많이 했나요? 가짜 위로를 하는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를 소스로 삼아 자기 생각과 논리를 증명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화의 중심이 고민하는 너가 아니라 조언하는 나에게 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내가 아는데 그건 이래서 그런 거야 라며 상대의 말을 뚝뚝 끊고 계시진 않나요? 그 순간 상대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반면 진짜 위로는 단순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으며 어색한 침묵조차 묵묵히 견뎌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그저 곁을 지켜주는 온기, 그것만으로도 인간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부터 관계를 망치는 조언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3가지만 기억하세요. 1단계 3초 멈춤 법칙. 조언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입 밖으로 터지기 직전 속으로 셋을 세며 삼키세요. 그리고 자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차가운 정답일까? 아니면 그저 내 온기일까? 2단계 감정 앵무새 기법. 처방전을 찢어버리고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주세요. 나 요즘 너무 힘들고 막막해 라고 한다면 네가 이래서 그런 거야가 아니라 정말 많이 힘들고 막막하겠구나 라며 감정의 꼬리표를 그대로 달아주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거장 칼 로저스는 인간이 가장 깊이 치유되는 순간은 해결책을 거머쥐었을 때가 아니라 타인에게 정확하게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 느낌을 주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 공감입니다. 3단계 허락 받고 조언하기. 그럼에도 정말 도움을 주고 싶다면 조언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기세요. 많이 힘들었겠다. 혹시 내가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같이 고민해봐도 될까? 이 한 문장이 관계의 격을 바꿉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은 조언은 참견이지만 허락을 맡은 조언은 진정한 구원이 됩니다. 지호 씨는 결국 모두가 떠나고 혼자 남겨진 차가운 카페 의자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빛이라고 믿으며 던졌던 조언들이 사실은 상대를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을요. 진정한 관계는 오만한 태도로 상대를 고쳐 쓰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픔을 묵묵히 옆에서 함께 견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위로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에 날카로운 조언의 칼날을 들이밀진 않았는지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가슴이 가장 따뜻해졌던 진짜 위로의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채널 동료들과 나누어 주세요. 그 한 문장이 오늘 밤 누군가의 무너진 하루를 살리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보듬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마음을 응원하는 멘탈 요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